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권은 이미 공부를 마쳤고 지금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요. 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주의 구조적인 틀이라고 할까요? 그 격국이 어떤 격국으로 이 사주가 이루어졌는지를 찾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사주를 풀이를 할 때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고 있어요. 이 격국의 클래스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이 사주를 통변을 하죠. 격국이 클래스가 높으면은 이른바 부귀를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격국의 클래스가 낮으면은 그냥 평범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격국의 고절을 알려면은 그 선결 문제로 그 전제로 이 사주가 어떤 격으로 어떤 격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자평진전 2권의 1절이죠. 1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은 월령 위주로 월령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주를 보면은 에, 병화일간이 인월달에 태어났는데요. 이게 자평진전 원문을 안 본 사람들은 이걸 인월달이기 때문에 편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게 인옷을 삼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른바 비겁격 또는 이게 걸록격이나 양인격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양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지지해서 삼합을 하면은요. 그런데 이 삼합을 이뤘다고 해도 이런 그 월령의 본기가 투관이 된 경우, 이 경우는 이 자평진전 원문에서 분명히 인수격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희춘 선생은요. 그래서 이렇게 인옷을 삼합이 왔다고 모두 비겁격, 이 삼합 위주로 격이 그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화국을 이루었으면은 이제 비겁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본기가 투했고 또 여기 인성으로 저 칠살로 인성을 상하고 있고 또 이 칠살의 이 인옷을 그 비겁들을 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사주에서는 이 편인인 이 간목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편인격 보통 그냥 인수격이라고 하죠. 예.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서 이 사주는 인수격이다. 이렇게 심희춘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격을 잡는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삼합이 됐기 때문에 그냥 비겁격으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죠. 격을 온전하게 잡으려면은 자평진전 원문을 봐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격을 이렇게 찾아줬으면요. 격이 성격이 됐느냐, 합격이 됐느냐. 격이 이루어지면 이 사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 인성을 활용하면은 일간에게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격이 성격이 됐을 때죠. 반면에 화격 또는 패격이 되면은 가장 영향력이 큰 글자를 활용해서 하면은 일간에게 불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성격과 파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시키려면은 이 상신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죠. 이 상신은 이 격 전체를 이루어주게 하는 글자가 상신이에요. 상신은 반드시 이 사주 원국내에서 찾아야지 대운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신은
가장 강력한 글자를 사용했을 때 인간에게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이 돼 있는 것이 상신이에요. 그래서 1절에는 격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와 또 상신을 그 원칙적으로 찾는 방향에 대해서 상신을 찾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관 인식, 이게 제격이나 관격이나 인격이나 식격은 순용에서 주로 찾아야 되고 어, 살상커비는 역용을 해서 찾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이 상신은 이 국 전체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인 가이드는 아니고 얼마든지 그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서부터는 이제 재관인식, 또 살상컵인 각각의 격국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격이 완성되고 어떤 경우에 격이 완성에 실패했다. 실패하는지, 즉 파격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을 재관인식과 살상법인 이걸 팔격이라고 그러죠. 8가지 격국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격이 됐는데 다시 파격이 되는 경우는 기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요, 이 나머지 격은 원령에서 찾고 나머지 에, 그 일간과 원령의 관계에서 격이 결정이 되니까 나머지 6글자는 모두 원령에 대입을 시켜서 배합을 시켜보면은 격이 성격되는데 유리원 쪽으로 작동하면 희신이라고 그러고요. 격이 파격되도록 작동하는 걸 기신이라고 그래요. 성격이 됐다고 그래도 이 기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폐격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요, 폐격이 됐는데 이 구웅의 신, 즉 상신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다시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신이 파괴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파격입니다. 그러면은 격이 깨지면은 좋은 사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격국으로 따지면은 품질이 낮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이 재관 인식, 제격, 관격, 인격, 식격, 또 살격, 칠살격, 상관격까지를 봤어요. 지금 남은 게 이제 양인격과 녹곡격이 남았죠. 오늘은 이제 양인격의 성패를 볼 건데요. 네. 용신은 이렇게 원문에 용신이라고 돼 있으나 이거는 자평진전에서는 이걸 용신을 격국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격국은 전적으로 찾는다. 원령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이 원령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 경우는 양간이 겁재를 받기 때문에 이게 양인격이 되는 겁니다. 아, 갑입장에서 묘목은 이게 양인이죠. 그래서 양인격이에요. 이렇게 격이 찾아졌으면, 이게 이제 양인격으로 찾아졌으면 나머지 이 사주, 이제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 6글자는 이 원령에 배합시켜서, 대비시켜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희신이 있고 기신이 있고 그렇죠. 이 양인격을 성격시키려면은 관과 살로 관이나 칠살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관과 살을 극하거나 습하거나 이런 건 모두 기신이 되는 거죠. 나머지 글자를 원령에 배합을 시켜보면 반드시 격이 완성되는 경우와 격이 완성에 실패한 경우, 파격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원국 내에서 격이 완성이 됐다, 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격의 클래스가 높은 거예요. 좋은 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귀의 기틀은 원칙적으로 이 사주 원국에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을 보면은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는요, 이, 이 원국 이외에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죠. 원국에서 그, 알 수 정해져 있는 부기가 이 대운은 일종의 로드맵이에요. 타임테이블이죠. 돈이 언제 또 권력을 언제 얻을 수 있는지 그걸 가리켜 주는 것이 대운이죠. 또 이 대운은 원국에서 결정된 이 격을 원국에서 합격이 됐는데 대운에서 성격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요, 원국에서 결정된 이 격을 아, 대운에 의해서 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의 변격이라고 그러죠. 변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운에 의해서요. 예. 반면에요, 유년 또는 그 세운은요,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응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응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원국에서 합격이 된 것을 대운에 의해서 성격시켜 놨는데 다시 유년에 의해서 폐격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운 가지고 유년 가지고 격이 합격이네 성격이네 무너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죠. 예, 오늘은 양인 격의 성패니까요. 이 양인을 구체적으로 좀 다뤄봐야죠. 자세한 것은 지난 십성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죠. 이 양인을 이게 변양자 쓰지 않고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이 변양자를 쓰는데요. 어떤 책을 보면 이게 양양자를 써요. 양 잡는 칼이다. 그런데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양인은 양간의 겁제를 의미해요. 양간의 갑절. 그래서 이게 변양자를 쓰는 거죠. 이게 칼날이라는 거죠. 아주 잘 트는. 그래서 이게 강력한 겁니다. 이게 양인이. 칼을 든 거죠. 아주 센 거죠. 이 양인을 볼 때 일반인 나와 이제 음간의 경우는 양인이 없어요. 이런 변형자를 안 쓰죠. 이게 이제 그 음간은 그러면은 양인인 뭘로 봐야 되느냐? 학설다툼이 있거든요. 음간은 관대지를 양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음간은 그 왕지, 을목이 이게 을목이면은 관대지면은 이게 진토가 돼. 진토가 관대진데 음양을 달리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적천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양간, 음간 모두 포태법, 즉 12운성을 활용을 할 때 모두 다 양간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음양을 달리 본다는, 즉 적천수의 이론과 달리 본다는 전제하에 음간의 양인을 뭘로 볼 것이냐, 즉 을목의 양인은 주로 진토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소리 하나 있고요. 음간의 제왕지다. 을목이면은 이제 인목이 되는 거죠. 인목이 관대 그 양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 관대지가 양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원칙적으로 음간은 양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평진전에서는 아주 변양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음간 을정 기신계는 양인이라는 얘기를 않고 갑병, 무, 경, 임에 한해서만 양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경우만을 상정해서 이 양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양자를 쓰죠. 이제 이것을 변양자를 쓰지 않고 양양자를 쓰면은 아까 음간, 양간 다 따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자평진전 심유천 선생의 그 취지를 공부하는 그 지금 공부 중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심유천 선생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양간만의 양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양간의 겁제죠, 양인이. 이것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기본적으로 정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나는 플러스고 나는 양이고 이거는 음인데 음양이 함께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음양이 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이거를 나하고 음양이 맞아 있는데 이거를 나쁘게 봅니까? 어, 이 칼날인 자를 쓰고 보통 칼든 강도라고 그러죠. 예, 그것은요. 아, 내 입장에서 나와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상대방 있죠. 나의 상대편 진영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으로 한 칸 뛴 것이 관살이고요. 식상 쪽으로 한 칸 뛴 게 재성이에요. 이게 내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아버지가 편제인데요. 아버지가 아, 자기 부인이 정인이죠. 이 정인이 나의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보호하듯이 에, 이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요 두 개가 반대 진영이에요. 그런데 재성은 내가 그거는 거고 관살은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카운터파트는 관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성은 관살을 생해줘요.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반대편에서 이 관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생해주니까요. 그리고 인성은 이 관살이 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살을 인성이 보호해주는 측면을 합니다. 어떻게 보호해주느냐? 이 식상이, 식신이나 상관이 관살을 극하는 것을 이 인성이 극함으로써 얘네들이 이 관살을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관살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로 보면 나와 여기 제관이는 이게 요 세 개의 인자는 이게 상대방 진영이고요. 반대로 요 상대방을 대표하는 관살이죠. 관살 입장에서 반대 방향은 이쪽으로 한 칸 떼고 이쪽으로 한 칸 떼면은 얘네들 둘이에요. 그러니까 관살의 반대 방향은 나와 나의 식상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반대편에 있는 애들하고는 나와 음양이 달리 만나야 좋아요. 내가 양이면은 음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와 음양이 다르면 이 정자를 써주는 거죠.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반면에요, 음양이 같으면은 내가 양인데 다 이제 양으로 돼 있다든지 내가 음인데 음으로 돼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음양이 이게 균형이 맞은 게 아니라 음과 양과 양이 만났다. 그래서 치우칠 편자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재, 편관, 편인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해요. 나한테 유순하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어, 반면에 나의 진영에 있는 애들은요, 나와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데 여기는 나와 같은 진영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은 진영 내에서는 나와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다. 나한테 유순하게 작용이 된다. 반면은 나와 같은 진영인데 음양이 다르면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나한테 작동한다는 얘기죠. 반대해서 그러면. 이건 마치 나와 음양이 다른데 나와 진영이 다른데 음양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칠살 같은 거, 평관 같은 거 예를 들면 되죠. 이 평관, 칠살은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반면에 내 진영에서 음양이 다르면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예. 이 국제도 마찬가지죠. 국제도. 지금 그걸 말씀드렸고요. 이 겁제는 가장 나한테 어떤 측면에서 힘들게 하느냐. 나의 목숨의 원천이 이게 재성입니다. 재성이죠. 이게 그래서 재성을 양명지원이라고 그래요. 기를 양자, 목숨 명자. 내 목숨을 길러주는 원천 근원이라는 얘기죠. 에, 그래서요, 대부분 이게 편인이 도식하면은 식신 밥그릇을 엎었다 그러면 이 식신이 밥그릇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농사 지면은
내가 일상생활로 이게 작물을 재배한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아웃풋이죠. 이것이 농작물이죠. 이것이 쌀이에요. 이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양명지원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치하고 같은 거죠. 이 식신은 나의 그냥 일상 활동입니다. 대부분 이거를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게 식신이 이게 내 먹거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재성을 양명지운이라고 하는데 이 겁재가 이 재성을 이 칼 들고 이 칼을 들었거든요. 칼을 아주 강탈해 간다 얘기죠. 이 나의 짝인 양가는 정제와 합을 하거든요. 내 특히 정제를 내 본 부인을 이 겁재가 무지막지하게 겁탈을 한다 얘기죠. 칼을 들고. 정제에게는 이 겁재가 칠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겁재의 가장 큰 폐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뭐 쟁제한다, 군겁쟁제한다, 뭐 등등의 표현을 쓰죠. 아,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일간에게 나를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한 이 겁재가 이렇게 맨날 나쁜 측면만 있느냐? 양간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이게 강력한 녀석인데 이 겁재도 만만치 않죠. 겁재가 편관하고 합을 해요. 양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양인 합살이라고 하죠. 음간은 이 상관이 편관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 합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인을 가지고 편관을 컨트롤 하면은 이게 권력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좋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 겁재가 있으면은 아, 그리고 겁재가 있으면은 그 뭐죠? 아, 돈을 운용을 해도 이 편제적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한 방을 노린다든지 일확천금이라든지 아니면 투기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이제 안 좋은 측면으로 작동하는 요소들이죠. 예, 대표적인 역기능이 나의 목숨의 근원인 재성, 양명지원인 이걸 재물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겁재도 좋은 기능을 할 때가 있다. 겁재가. 언제 이 칠사를 컨트롤하고 관리할 때. 그럼으로써 권력을 얻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간이 약할 때는 또 힘도 대주고요. 예, 그래서 100%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나머지는 이 양인의 속성, 특성을 알려면은요, 양인과 비견의 특성을 알려면은 지난 십성 시간에, 십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 이렇게 격을 원령에서 찾는데, 격은 원령에서 찾는데, 원령에서 원령에 격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령에서 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컨대 이런 거죠. 갑이 인묘월에 태어난 경우, 아니, 갑이 목이요, 목이. 즉, 같은 오행인 거예요.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거죠. 갑은 인묘월에 태어나고요. 화는 4, 5월에 태어나고요. 여름에 태어나고, 토는 진술, 충미월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요, 금은 신유월에 태어난 거고요. 수는 해자월에 태어난 거죠. 어, 수일간이 축월달에 태어났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축월달은 이게 토니까요. 진술, 충미는 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원령의 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 이게 용신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요. 용신이. 예.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요런 경우거든요. 요런 것은 일과 월이 같은 오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용신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본신은, 즉, 같은 목은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 월령과 일간이 같은 오행인 경우, 격국과 용신이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요 경우만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양인격하고, 이게 양간의 겁재, 봤을 때를 이제 양인격이라고 그러고요. 음간의 겁재는 그냥 겁재격, 월에 의해서 겁재를 얻었다 그래서 월겁격이라고 하죠. 또 로골달에 태어난 거 있죠. 갑이 인월달이나 을이 묘월달에 태어났다. 그런 경우는 걸록격이라고 하죠. 어, 그런 건 모두 다 이 월령과 일간이 오행상으로 같아요. 그럼 오행상으로 같으면은 일간과 같은 오행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왜 용신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일간과 같은 비견이나 겁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용신을 사용하면 일간한테 유리하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 유리하려고 사용하는 거죠. 불리하려고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간이 살려고, 유리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이 비겁은 사용할수록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 안 좋느냐? 얘네들은 나하고 이 재물을 놓고 쟁제하는 관계에 있는 애들이에요. 재물을 놓고 경쟁하는 애들이 있다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요. 이 재물은 나의 목숨의 근원이에요. 원천이에요. 그러면은 내 목숨의 원천, 나를 살게끔 하는 그것을 줄어들게 쟁제하면 내 몫이 작아지거든요. 요게. 내 몫을 작게 하려고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용할수록 내 몫이 내가 수명이 줄어드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신은 이게 쓸 수가 없다. 용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오행이 같으면은 월에 의해서는 그냥 격을 인정해 줍니다. 격을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양인격. 어, 또 갑이 인월달에 태어나면 걸록격. 또 을이 인월달에 태어나면은 월겁격 내지는 겁재격 이렇게 인정을 이 월령으로서 격은 인정을 하되 사용하는 신은 이 비겁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관인식 살상 칠살격 상관격까지는 8개의 격 중에 6개의 격은 월령 입고로 용신이자 격이 되는 거예요. 용신 입골 격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인격과 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로겁격, 로곤 걸록격이라 소리고요. 겁은 그 비겁격, 어, 겁재격이라는 얘기죠. 그 두 케이스만은 격월이 격기자 용신 사용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용신은 뭘로 구하느냐? 별도에서 용신을 구하라는 거죠. 사용하는 신을 구해라. 여기서는 이제 격과 용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까지 6개의 격, 재관인식, 재성격, 정관격, 인성격, 식신격, 칠살격, 상관격에서는 용신 입구로 격이했어요. 그런데 이 양인격과 로겁격, 걸록격과 월겁격, 비겁격, 그거 오행이 같은 거에서는 격은 월령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격은. 용신은 뭐냐? 별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별도로.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의 격에서는 6개의 격에서 재관인식과 살상까지 6개의 격에서는 월령 격국 입구로 용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양인격과 로겁격, 그 두 개에서는 격 입고로 용신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격과 용신이 분리돼 있어요. 사용하는 신이. 격은 원령에서 인정을 하다. 그럼 용신은 뭐냐? 별도로 구해야 된다. 이게 별도로. 이런 때는 아 이거 봐요. 이제 재관, 관살, 식 요거를 얘기했어요. 이게 비거 빼놓고요. 비거 빼놓고 나머지 식상이나 재나 관살
여기서 사용하는 신을 용신을 구해라 별도로. 이게 비겁 얘네들 빼놓고 같은 오행 빼놓고 용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용신은 적천수에서 이야기하는 중화의 원리에 기초를 둔 억부라든지 뭐 통관이라든지 뭐 전왕이라든지 그런 용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는 신이에요. 사용하는 신을 별도의 다른 데 원령 이외에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음, 다른 데서 찾을 때도 이 월령을 위주로 해서 찾아야 된다.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양인이 오면은 우선 먼저 찾을 때 찾을 용신을 우선 칠살이나 칠살부터 찾아야 돼요. 칠살이 없으면 이 정관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월령이 양인이 떴다. 그러면은 이 용신 사용할 글자는 칠살이나 정관이 있어야 돼요. 이 칠살이나 정관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 격은 파격입니다. 파격.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용할 신을 찾을 때도 지금 이제 여기가 인월달이나 되면은 이제 걸록격이죠. 그럴 때는 칠살이 아니라 이제 관성이 온다든지 재성이나 뭐 다른 거로도 용신을 삼을 수가 있어요. 별도의 위치에서 용신을 찾는다 해서 이 월령을 기초로 해서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월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인격이니까 칠살하고 관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된다. 칠살과 관성이 용신이 되는 거죠. 용신이. 예, 그래서요. 이게 이제 걸록과 녹ገብ의 경우가 용신이 아닌 것에서 용신이다. 여기 용신이 아닌 것에서 용신을 찾는다. 원칙적으로 이 용신이 이게 월이거든요. 이게 용신이 아닌 것은 이게 월용 이외의 것에서 이 용신을 찾는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8가지 격 중에서 6가지 격, 재관인식 설상까지는 월령 입고로 격이자 용신이에요. 그런데요, 2개의 격에서는 월령과 그러니까 격국과 용신이 같다는 전제가 깨지는 겁니다. 같지가 않아요. 격은 원령에서 찾고 용신은 다른 데서 별도로 찾아야 돼. 다른 데서. 예, 그 얘기죠. 이 2개의 격은. 예, 이거 지난 시간에 그 격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이권의 1절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양인격이 어떤 경우에 이제 성격이 이루어지느냐. 양인이 투했다. 아, 관살이 투했다. 투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문에 관살이 투하고 또 노출됐다. 재와 인성이 노출됐다. 뭐죠? 이게 양인격이면은 한과 살이 투관되고 그리고 천간으로 노출되는 게 재와 인이래요. 천간에 노출돼야 재성이 이 관살을 생어죠. 그리고요, 인은 이 관살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죠. 자기가 생은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논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소생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은 어머니를 보호하는 논리하고 같다. 왜? 이 관살을 극하려고 하는 이 식상 애들을 이 인성이 극함으로써 관살을 보호해주죠. 어, 그러니까요, 이 양액격에서는 관살이 투관이 되고 재성이 있어서 관살을 생겨줘야 좋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인성이 있어야 관살을 보호해주면서 아울러 나의 힘도 도와주는 거죠. 생존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관이 없어야 된대요. 상관이. 왜? 상관이 있으면 이 관살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논리는 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양인이 워낙 이게 힘이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인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이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애들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칠살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얘도 강력하죠.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애를 가지고 양인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양인격에서는 문제의 근원이 원인이 이 양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투가 됐다는 얘기는 이 관과 살이 강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강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강력하다고. 예, 예. 그리고요. 재성과 인성이 노출돼야 된다. 천간으로 노출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와주는 애들도 관살을 도와주는 애들도 강력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얘를 컨트롤하려면은 관살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양인이 굉장히 문제의 아주 칼든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예,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은 이 상관으로서 이거 극해서 힘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투관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관살이 투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애들도 재성이나 인성도 노출돼야 된다는 게 총관으로 올라와 줘야 좋다는 거죠. 총관으로 올라와 줘야.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극을 안 받아야 좋다는 거죠. 뭐가 이 관살이.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게 관살의 힘이 막강해야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살의 힘이. 막강해 그만큼 이 양인이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면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이 칠살이고 칠살이 가장 강력하니까 칠살이 없으면은 정관이라도 와야 된다. 근데 이 원문에 이 관살이 동시에 와야 되느냐? 안 그래요. 관이나 살이 하나가 오는 게 좋죠. 오히려 이렇게 두 개 오면은 이제 관살이 혼잡되죠. 혼잡은 원칙적으로 청어지가 못합니다. 청어지 못하면은 어, 상관이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자기작용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잡되면 편화돼서 칠살로 작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함께 오는 걸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5권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아주 양인의 세력이 아주 막강하다. 그럼 간살이 함께 나와야 오히려 더 좋죠. 예. 그리고요. 이게 도와주는 것도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나와야 되느냐?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관이라고 했지만 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해버리면 합격이 되는 거죠. 관살이 약화되니까요. 이게 보면요. 이게 양인월에 태어나서 월은 양인격이죠. 이렇게 양인격. 양인격이고, 보니까 여기 칠살을 봤네요. 칠살. 이게 토생금 해가지고 칠살을 도와줬죠. 이게 재를 온 거죠. 재를 위해서 칠살이 강력해야 이게 칠살이 양인을 그건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나도 강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이게 이제 수생목도 하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 수가 칠사를 보호해 주는 것도 하죠. 이게 인성이죠. 인성이 이 관사를 보호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강력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칠살의 세력과 나의 세력이 둘 다 강력해야 좋아요. 이게 인성의 생을 받아서 나의 세력도 강력하죠. 칠살도 재생사를 받죠. 또 인성으로서 보호도 되죠. 또 여기 칠살에 록도 얻었죠. 아주 강력하죠. 요런 경우 양인격이라 그래도 이게 격이 성격이 이제 된 거죠. 요런 그러면은 우의건이 허가다고 그래요. 이게 우위엄, 아주 우위세가 아주 막강한 우위엄이 있다고 할 때 그 우위엄, 우위세, 우위엄 있는 권력이 빛나게 나타난다. 권력을 크게 어, 득권을 한다는 얘기죠. 권력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양인은 칠사를 우선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그만큼 양인이 칼드네니까요. 보통에서는 이 칼드네를 통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센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칠살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칠살이 없고 그럼 정관이 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관이 있어도요. 예,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세력이 있죠. 일간은. 그리고 저기 정관도 록을 얻어서 강력하죠. 소생이 왜 여기다가 진어고 이렇게 가루를 쳤냐면 이게 양인격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충이 맞으면은 합격이라고 그랬죠. 충은 이렇게 진유합으로 이 충을 해소시키죠. 그러면서 인성의 근도 되기도 하죠. 이게 일간 세력도 세고 나의 세력도 세고 이 관살 세력이 세면은 이게 왜 의건 현역하다는 얘기죠. 권력을 크게 얻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정관을 봤죠. 정관이 록도 없고요. 또 나의 세력이 이제 묘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묘요 충을 하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기 비어 있으니까요. 이렇다면은 이것도 묘미 삼합으로 해서 충을 해소를 시키죠. 그러면서 나의 세력의 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삼합의 반합으로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모두 양인격이 성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양인격이 어느 경우에 합격이 되느냐? 관살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엔드가 둘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도요. 우어입니다. 관이나 살이 없으면은 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마저도 관살이 모두 다 없다. 그럼 합격이라는 거죠. 여기는 다 이게 칠살이죠. 간목에. 여기는 정관이죠. 여기 정관이죠. 모두 다 있고 다 정관의 세력과 나의 세력이 모두 힘이 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힘이 있죠.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격되는 경우에 이게 표현이 그런 겁니다. 나의 세력과 관살의 세력이 막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예, 이게 관살이 없죠. 관살이 없고 이런 뭐 재성이 있는데 예, 이 양인격 가지고 이 재성이 뜬 거는 합격이라는 거죠. 얘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재성을 놓고 얘 양인과 이제 운에서 이렇게 을대운이 이제 오고 그러면은 이게 쟁제가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을대운이라든지 해대운이라든지 미대운이 온다. 그러면은 이 쟁제가 아주 세게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이게 칠살이 있고 그러면은 이 쟁제가 안 일어나요. 이걸 극해가지고 내 목숨의 그, 그 근원인 양명지원인 재성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형충 맞아도 원령이 형충 맞으면 합격이라고 그랬죠. 다른 궁이 형이나 충을 맞으면 궁성의 논리, 즉 그 육친의 문제에 끝납니다. 그런데요, 원령은 육친의 문제도 있거니와 더 본질적으로 더 결정적으로 안 좋은 거는 격 자체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양인이 칼 들은 건데 칼 들은 강도인데 그러면은 아주 월 자체를 깨트리는 게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양인도요. 제가 칠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사나워서 그렇죠. 그걸 잘 조절을 하면은 나에게 큰 권력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큰 권력을. 이게 원령 자체를 깨부순다는 얘기는요. 양인 자체 큰 권력 얻을 가능성을 아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원천 봉쇄. 원천적으로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칠살격, 평광격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어, 이게 살상겁인이라고 해도 월령이 형이나 충을 맞으면 아, 격이 성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여기서 인격 할 때 이게 칼날 인자를 썼는데요.
인수격, 요것도 이제 여기는 도장인자 써서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인격, 말로 할 때는 이 인격 그러면은 이 인수격을 의미하고요. 이런 양인격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인격이라는 표현보다 얘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양인격이요. 이게 이제 합격되는 경우는 관도 살도 없다. 관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만큼 이 양인이 칼 들어서 아주 아주 포악하다 그럴까요? 아주 날카롭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날카로움을 잘 조율을 하면은 조련을 시키면은 칠살로다가 잘 관리를 하면은 통제를 하면은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죠. 잘 관리하면 내 재성도 보호가 되고요. 네, 보호가 되고. 예. 이렇게 성격이 됐다가 재성이나 관사를 봐서 성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기신이 있으면은 다시 합격이 된다는 거죠. 양인이 이제 관을 투했어요. 여기 이제 관이 투했죠. 양인격인데 관이. 그랬는데 이것이 상처를 받았다, 상해를 받았다는 거죠. 파손됐다는 거죠. 어, 이렇게 이렇게 상관으로부터 이게 상관 경관이 된 거죠. 그걸 받은 거죠.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관살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작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투 살이 됐는데, 예, 양인인데 살이 투했죠. 그랬는데 다시 합을 당해버렸다. 그러면은 얘가 작동을 못 해요. 그러면은 실살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여기서 관살이 없으면 여기는 관이 정관이 없는 거고 여기서는 실살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작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작용. 이걸 천간의 생극자를 할 때 지난 천간학 시간에 합의불합에서 이렇게 연과 시에서는 합력이 20 내지 30%밖에 안 되고 7, 80%는 기반되지 않고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합의불합으로 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이거 7, 80%는 이게 경금 칠살에 70%, 80%는 작동하지 않습니까? 예, 심희천 선생 그 자평진전 예, 모두 다요. 합 설명할 때 이해에 이런 경우 합반 기반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연시의 합이라고 그래도 이런 경우 기반되는 거로 봐요. 그래서 칠살이 작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생이 제 합의불합 시간에 현관합의 이론 체계를 그렇게 구성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 있다. 그래서 소생이 그 첨가합의 효과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다방면으로 좋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천간합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저평진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설하고 선생도 그렇고요. 뭐 모든 뭐 임철주 선생도 그렇고 사주를 손에 입수를 하면은 가장 먼저 합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바라고 할 정도로 사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게 성격이 칠살이 떴다고 떠서 이제 성격이 됐는데 얘가 다시 합반이 되면은 작용력을 상실을 해버리면 칠살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됐다가 다시 합격이 된 것이다. 뭐 여기에 있어 이게 다 그런 논리입니다. 네, 성종유패 뭐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폐중유성이면요. 양인격이 관살을 사용하죠. 이 관살이 이제 용신이라는 얘기죠. 관살을 사용하는데 식상이 떴어요. 식상이. 식상이 뜨면은 이 관살을 극하죠. 어우, 이 양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 관살이 왔어요. 사용할 용신을 찾았어요.
그런데 식상이 와서 관살을 극해요. 그럼 파격되는 거예요, 이게. 파격. 이 얘네들이 막강해야 되죠. 막강해야 이 겁재를 다스릴 수가 있거든. 이 양인을, 칼든 애를. 식상용은 파격인데 인성이 와서 이 식상을 다시 극여버리는 거예요. 극해버리니까 이게 관살이 보호되죠. 관살이 처음에 오면은 성격, 식상이 오면은 다시 파격, 다시 인성이 오면은 이 식상을 극해서 다시 이 관살이 보호되니까 다시 성격되는 거죠. 그래서 폐중 유성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은 양인격이죠. 정관이 왔네요. 아, 성격이 됐구나. 관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게 어, 이게 식신이 와가지고 이게 관을 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제 기능을 못해요.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인성이 편인이 와가지고 칠사를 쳐버리는 거죠. 도식, 편인, 도식. 이게 얘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거지 않으니까 아, 합오지 못하니까 합반시키지 못하니까 정관으로서 이 양인을 통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원문에 보면 관과 살을 사용하는데 식신과 상관을 대했다. 이것도 관살이 동시에 와야 되는 거, 식신과 상관이 동시에 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중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관이라고 그러죠. 정관이 두 개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이게는요. 여기서 정인이 두 개 있고 편인이 두 개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기 보십시오. 관살, 식상 다 음양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인성은 정편을 나누지 않으니까 그냥 인성이 두 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게. 아무 인성이든 간에 이런 거 아무 인성이든 간에 이걸 극하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칠살 관계에 있는 편인이 더 좋죠. 이 식신을 도모할 때는. 그러나 신금이 와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신금이 와도 그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중인이라고 한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통 모토가 이런 5월에 태어나면 이게 양인격이라고 하죠. 여기에 기토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양인격이라고 해요. 양인격. 양인이 이렇게 칠사를 봤어요. 칠사를 봐서 성격이 됐는데 다시 식신이 와가지고 식신 제사를 시켜버리네. 그게 얘가 이제 작용을 잃어버려요. 작용력을 잃어버리니까 여기 있는 기토를 통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게 편인이죠. 편인으로 이 식신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경금이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칠살이 작용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칠살을 보면 성격인데, 식신이 와서 칠살을 박살내버리니까 바뀌어. 그런데 이 인성이 와가지고 식신을 없애버리니까 이 칠살이 작용력을 회복해서 다시 성격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칠살이 보호되는 거죠. 인성으로서 칠살을 보호한 거고, 여기는 인성으로서 정관이 보호된 거죠. 정관이. 그래서 이 경우 보면요. 격은 원령에서 찾는다. 양인격이 되는 거죠. 사용하는 시는 뭐냐? 정관을 쓴다. 정관. 정관이 용신이에요. 정관. 그러면은 여기서 정관을 사용하는데 이 식신이 정관을 합반, 기반 또는 극하기 때문에 여기 이 정관이 손상이 됐다. 작용을 못 한다. 그래서 이 인성으로다가 이 식신을 이 간목을 극해서 이 정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이 용신이고요. 상신이 이 편인 경금이에요. 상신이. 이게 다른 데서는 월령입구로 용신이자 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분리된다는 거죠. 양인격, 격은 월령에서 격을 찾고 용신은 별도로 본다.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구나. 왜 그러냐면 비겁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자기가 좋으려고
잘 되려고 쓰는 것인데 쓰면 쓸수록 내 목숨의 원천인 양명재원인 이걸 그, 줄어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원천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는 게. 그래서 별도의 위치에서 원령 이외의 별도의 자리에서 용신을 찾는다. 이렇게. 그래서 용신이고요. 경금이 여기서 상신이 된다. 여기서는 격은 양인격이고 용신은 이 칠살이 용신이고 상신은 이 병화가 상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 상신은 뭐라고 했죠? 이 격이 어떤 격이든 간에 그 글자를 사용했을 때 강력한 기운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칠사를 사용해야죠. 여기서 칠사를 사용했을 때 일간에게 유력의 작용 그 결과를 갖다 주는 게 상신이거든요. 칠사를 사용했을 때 격은 양인격이나 이제 사용은 이 용신을 사용하는 거죠. 자평진열에서 용신은 그 적천수의 용신, 억부라든지 중하의 어, 그 원리에 기반한 용신이 아닙니다. 그냥 쓰는 신이에요. 쓸 용자예요, 그냥. 그래서 이 용신을 사용했을 때 일간에게 유리한 결과를 갖다 주게 하는 것이 이 상신이에요. 그래서 상신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신이 파괴됐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하는 거죠. 불리하게 알고리즘이 짜여진 거예요. 무조건 파괴예요. 이걸 칠상을 쓰면 쓸수록 나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 그 얘기죠. 이 양인격을 보면은 왜 양인격, 걸룩격, 녹곡격에서 격과 용신이 분리되어 있고 어, 상신의 용신, 상신이 왜 다른 개념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 격을 성격시키고 파격시키는 그것은 이 상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상신 자체가 망가졌다. 그러면 무조건 파격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원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령 자체가 형충을 맞으면은 양인격이라고 해도 파격이다. 그 말씀 드렸죠. 이거 왜 이런 데서 이제 정관격에서만 이걸 형충을 얘기를 해요. 원령 형충. 그리고 나머지 7개의 격은 앞으로 얘기 안 할게 이렇게 저 심희춘 선생이 써놨어요. 거기서도 써놓고 일권의 마지막 편에서도 원령 형충의 문제점 거기서도 써놓았어요. 원령 형충의 문제는 다른 데는 육친이나 궁성관계의 변동에 머무르지만 원령 형충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격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충이 되면은 양인격인데 충이 되면은 에, 이게 이제 삼합이나 육합이나 이게 이제 육합으로 이렇게 묘수합을 하든지 진유합을 하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충이 풀어지죠. 충의 문제가. 그러면 다시 이게 성격이 되는 거죠. 요 자체로. 모두 다 중요하죠. 이렇게 형충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삼합이나 육합이나 여기는 삼합, 육합 이렇게만 얘기했으나 아, 일본에서 형은 충으로, 충은 형으로 그걸 풀 수 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오늘 이제 양인격의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고 합격되고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졌다가 합격되고 또 폐중유성 이걸 봤는데요. 이거는 사주를 풀이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나머지 뭐 3권이나 4권, 5권을 볼 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인격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거는 아주 기본으로 디폴트로 이해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인격은 얘가 칼을 드러내라 워낙 막강한 애라 칠살이 오는 게 가장 좋다. 칠살이. 칠살이 없으면 이렇게 정관이라도 와야 된다. 정관이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양인격이 성격됐다, 폐격됐다. 성격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얘기냐?
또 폐격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얘기냐? 격이 성격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그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정관격의 성격의 효과, 정관격의 파격의 효과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관뿐만 여기는 이제 정관격에서 설명한 정관을 대입할 자리에 이 양인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양인을 대입하면은 양인격이 성격됐을 때 어떻다는 거냐? 양인격에 합격됐을 때 어떻다는 거냐? 이 다섯 가지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스스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술술술 나올 정도가 돼야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공부하실 때는 자기 사주, 본인 사주를 가지고 자기 격이 대운에 의해서 성격이 언제 되고 합격이 언제 되고 어, 그때 보면은 그 다섯 가지를 그 대입해 보시면 어,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것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완전히 이거를 어느 경우에 여덟 가지 격에 각각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고 어느 경우에 격이 깨지고 그것은 마음으로 이해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당연히 딱 보면은 그게 술술술 말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주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반복해서 볼 때 소생 같은 경우는 이 원문을 가지고 계속 봤어요. 소생이 이게 이역이 좋게 얘도 다 연관지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성중유패 할 때는 이 성격 됐는데 다시 합격되는 경우로 없고요. 폐중유성 같은 경우는 이 합격에서 성격되는데 다른 뭐 관격이나 재관인식 살상에서 원칙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유리하도록 예를 들어 놨습니다. 가급적 원문과 함께 이거를 마음으로 이해하실 정도로 임철주 선생이 그랬죠. 사주 보는 그 법도 사주풀이 법칙은 말로 해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법칙을 사용해서 신묘하게 신통력 있게 사주를 잘 풀 수 있고 없고는 마음으로 깨우친 사람만이 그 법칙을 사용해서 사주를 신묘하게 신통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상당히 중요하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걸록격과 비겁격 또는 월겁격, 월에서 겁재가 왔다. 그래서 월겁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걸록격과 월겁격을 합쳐서 녹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덟 가지 격곡 중에 마지막으로 녹겁격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